안녕하세요. 일본어를 25년간 강의를 했던 송교원이라고 합니다. 일본어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책을 썼는데 러브 인 크루즈라는 책의 작가로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가이면서 작가 그리고 일본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5, 6년하고 종로에서 12년 정도, 그 전에 여의도에서 한 5년 정도, 학원에서 제일 높은 레벨의 N1이라는 시험 대비반에 아주 열광을 했던 전문 강사였는데요. 지금도 일본어를 연구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어를 하는 소그룹에 대해 서포트를 하고 있고,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의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일본어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막 갔다 와서 내 장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2외국어를 뭔가 하나 했으면 좋겠다. 91년도에 국내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영어를 하는데 초, 중, 고를 했으면서도 완성된 느낌이 안 들고, 근데 거기에서 경쟁력을 하나 더 하려고 또 7, 8년이 걸려야 되나? 라는 것 때문에 제가 23살 때 어학연수를 일본어로 떠났어요. 제일 좋았던 것은 집에서 벗어났다. 자유다. 이 자유로운 생활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본어를 조금 공부를 하고 소그룹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받았던 그 느낌? 잘한다 그러고 일본인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 주니까 일본어를 좀 잘하게 됐고, 잘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동국에 가서 공부할 필요 있어? 여기 대학 좋은 데 많은데 여기서 대학 다니면 어때? 라는 권유를 받은 거죠. 그래, 어차피 유학을 와야 되는데 여기서 대학을 들어가자 라고 시작했던 것이 저의 일본어의 첫 시작이었어요. 일본에 한 7년 정도 살았고 1998년도에 한국에 와서 일본어 강사로서 25년간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다이어트였어요. 정말 강렬하게 다가온 것이 2018년도 추석 전날, 추석 때 가서 막 먹고 누워있으면서 배가 더부룩해 가지고 있는 그 상태. 2017년도에 추석이 머리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배가 나온 약간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내일이 추석이야, 또 먹어야 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선택을 했어요. 추석 바로 다음날 한강을 달렸어요. 지금 보니까 1시간 정도 달린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못 달렸어요. 걸으면서 조금 뛰면서 걸으면서 마지막 터벅터벅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누워있는데 찌뿌둥한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의 고단함, 약간의 통증 이런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단초가 그 달리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두 번째 만남을 저한테 가져다 줄 줄이야 그 당시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날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점심을 먹고 달리려는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달리기 시작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달리기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연애했던 거예요. 그때 후배가 불쑥 찾아온 거예요. 오랜만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오늘 저랑 차 한잔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달릴 복장을 이제 막 끄집어내서 입으려고 그러는데 뭐 양복 입고 찾아와가지고 오랜만이기 좋긴 한데 하필 오늘이냐 했어요. 사실은 언제 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애할 때는 오늘 내일 어디 있어요? 그 전 같았으면 일단 후배를 만나죠.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니까 이 후배가 선배님 달리세요? 저도 같이 가요. 양복을 입고 왔는데 갑자기 양복을 딱 벗더니 양복 바지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청계천 거기를 데려갔어요. 근데 뭐 뛸 수 있겠어? 그러니까 선배님 저 ROTC 출신이었어요. 저 장교일 때 달리기 1등 했다고. 저는 사실은 이제 뛰자, 그럼 내가 페이스 맞춰줄게 하고 뛰었는데 뛰다 보니까 후배가 보이질 않아요. 저의 페이스만 보이지. 근데 계획한 게 있잖아요. 내가 10km를 어떻게든 뛰어야 되는데 후배가 중간에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먼저 가시라고. 그럼 천천히 와. 나 갔다 올게. 아주 냉정하게 찾아온 후배를 놔두고 1시간을 혼자 갔다 온 거예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니까 그 후배가 저쪽 중간에서 앉아있더라고요. 선배님, 저 몰랐어요. 이렇게 힘들 줄. 선배님 5분 만에 저 퍼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달리기를 통해서 이 후배랑 계속 만남을 갖게 됐어요. 매주 한 번씩 남산을 같이 됐어요. 근데 이 후배가 여행사 대표였던 거예요. 그해 겨울에 저한테 선배님 저랑 같이 일본을 한번 달려보지 않을래요? 제가 이제 일본 여행 가는데 선배님 같이 모시고 갈게요. 선배님 12월에 좀 여유가 있죠? 시험 끝나니까. 그러더니 딱 티켓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일단 여행 가자 달리기 하나를 결정해놓고 시간을 작게 만들더니 크루즈 쪽으로 같이 초대를 했던 거예요. 저는 크루즈는 별 관심 없죠. 일단은 내려서 달리는데 어디 머무는 거야? 카고시마라든가 요코하마, 오사카.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딱 12월에 그걸 탔어요. 저는 달리기를 탔지만은 이것이 저의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만남이었던 거죠.
달리기를 온전하게 하려면 크루즈에서 여행이 피곤하면 힘들잖아요. 크루즈를 딱 탔더니 큰 호텔 같은 그 크루즈 배 위에 야외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실내 수영장이 있는데 그 위에 천정이 유리였어요. 그런데 그 수영장이 24시간 개방이었어요. 배영을 막 배운 제가 밤 12시에 혼자 별을 보고 배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출을 본 거예요. 바다에서 뜨는 일출, 육지의 섬에 올라오는 일출. 내가 시간만 맞추면 저녁마다 석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방에서 발코니에서 뭔가 감상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제가 나이 50에 처음 한 거예요. 여행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크게 임팩트로 다가오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여행을 딱 2번밖에 못했고 그 순간에 저는 너무나 자유롭고 야 이게 여행이었어? 호텔 같은데 내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 그런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이 여행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가 크루즈에서는 사람들의 만남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만남에서는 한 사람을 오래 못 만나잖아요. 크루즈 안에서 7박 8일, 8박 9일, 9박 10일 그 안에서 계속 만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식사 때마다 정찬이라고 해가지고 쫙 안내를 해줘요. 근데 다 지정석이 돼 있어가지고 옆에서 오는 분들이 항상 같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매일 아침마다 굿모닝 하면서 일본인들 와요 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서 사람과의 대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달리기만 좋을 줄 알았더니 내 만족감의 70%가 크루즈 안에서 다 해결되더라고요. 아 이게 여행이구나. 그리고 기항제에서 내려서 막 달리기를 했던 것 너무나 많은 추억인데 그 2가지가 저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야 다음에 다시 가야겠다라는 마음속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행 갔다 온 다음에 내 삶에서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여전히 없었어요. 약간의 무리를 해서 갔다 왔지만 또 앞으로도 지금 학생들과 계속 교실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러한 시가 이어지다가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순간에 명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것도 매우 좋지만 잠깐 눈을 돌려보면 더 좋은 것도 있지 않을까? 제 인생의 첫 번째 질문이었던 거예요.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것이 러닝도 있었잖아.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보조적인 역할 아닌가. 여행도 있잖아. 거기서 힐링을 다 얻은 다음에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생활에 있어서 어학에 대해서 내가 교실 강의만 나의 일본어를 정진시키는 하나의 도구일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한테 다가온 거죠. 그럴 때 또다시 제안이 들어옵니다. 5년 전에 저한테 크루즈를 경험시켰던 이 친구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한테 제안하고 싶었다. 5년을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이제 강의도 많이 정리도 할 수 있고 저랑 크루즈를 같이 한번 타보시지 않겠어요? 아 나 시간 없어. 뭐. 아니 그게 아니라요. 크루즈에서 인터넷 강의 가능하잖아요. 녹화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충격이었죠. 그때 제가 비대면 강의를 할 때요. 그리고 크루즈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직종인데 선배님처럼 일본어 잘하시는 분이 저랑 같이 하면은 일본 여행 갈 때 하나 뭐 스페셜리스트 그 전문가로서 선배님의 일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딱 제안을 받고 보니까 전혀 상상도 못했던 내가 교실 강의를 그만두게 됐던 파장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게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를 가졌죠. 그때 또 다른 만남을 갖습니다. 루크라고 크루즈 전문가를 만나게 돼요. 루크라는 분이 저한테 와서 언제 일을 다 하고 본인의 시간을 갖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크루즈를 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일본어도 가르칠 수 있고 교실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디자인하면서 펼칠 수 있는 거. 실은 이게 내가 꿈꿔왔던 세계가 아니었던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만남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이 제한됐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2023년 7월 초에 25년간 교실 안에서의 나의 뜨거운 열정을 끝낸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펼쳐져서 지금 일본어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여행 전문가가 돼요. 저는 너무 좋았던 거죠. 루크라는 크루즈 전문가가 제 주위에 있었고 제 후배가 여행사 사장이니까 그 노하우가 다 있는 상태에서 저보고 여행의 전문가를 모신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크루즈 한 번 타봤잖아요. 선생님의 삶이 저희 크루즈랑 너무나 부합이 돼서 제가 모신 거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저희랑 같이 즐기시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작년 7월 이후에 크루즈를 바로 예약을 해가지고 3개월 뒤에 크루즈를 탑니다. 본격적으로 탄 첫 번째 크루즈에서 저는 누구와 갔을까요? 와이프랑 갔죠. 그게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명분이 되는 거예요.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던 가정. 애들은 스스로 방학 때 자유여행 떠났지만 와이프는 그것조차 못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와이프의 크루즈를 바르셀로나, 스페인을 갑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크루즈의 맛을 먼저 보여주자. 두 번째 크루즈는 연로하신 장인 장모였던 거예요. 그분들한테 내가 성공해서 잘해야겠지 라고 했던 삶이 저한테는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고 비행기를 오래 타지 못하시니까 가장 가까운데 타이페이 출발해가지고 오키나와 들어와서 다시 가는 그 크루즈를 제가 모시고 갑니다.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치밀하게 계산을 합니다. 크루즈에 대해서 무빙시티라는 크루즈 여행 동아리, 그걸 서포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도시입니다. 무빙시티 시티즌. 거기서 이제 뭐 홍보국장도 하고 작가로서도 역할도 하고 거기에 같이 오는 분들하고 같이 제가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크루즈라는 것이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멤버십들한테 이번에 같이 여행 가자 또는 이제 멤버십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스스로한테. 이 일을 시작했으면은 사랑하는 크루즈와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겠다. 이것이 돈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5년 뒤에 6개월은 서울에 살고 6개월은 무빙시티 안에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브 인 크루즈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크루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책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크루즈를 찾았다 보면은 기능적인 면, 크루즈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은 많이 정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코스가 있는가, 예를 들어 지중해라든가 북유럽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이것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끔 책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크루즈의 최고 전문가랑 같이 제가 작업을 했는데요. 우리가 신경을 정말 많이 쓴 것은 이 책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힐링을 드릴 수 있는 사진을 가장 좋은 걸 쓰고 보면은 이 도시에 가고 싶어, 이 크루즈를 타고 싶어, 그냥 집에 딱 소장을 해놓고 보면서도 나의 상상력, 그리고 내가 혹시 갔다 온 데라면은 맞아, 내가 여기 갔다 왔었지, 이 아름다운 곳이었어 라는 추억을 쭉 연결시켜주는 감성 터치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크루즈에 한번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もしこのチャンネルをご覧になっている日本の方もいるかもしれないし、または私の弟子、日本語を勉強している方も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ないんで、ちょっと日本語で話してみますね。皆さんやりたいこと、もし自分にやりたいことがないと言って悩んでいる方いらっしゃるんじゃないんですか。皆さん出会いを大事にしてください。まず出会いを求めていろんなところに行ったり旅行したり、そうすればいかがでしょうか。その中で自分がやりたいことが隠れ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